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2월 17일이고요. 오전 4시 39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또 여전히 횡보 구간에서 매물 돌고 있네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회의가 끝나고 발표가 끝나고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있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비트코인 기준으로 2,000달러가 넘는 순간에 이 변동성 1시간 봉인데도 불구하고 2,000달러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을 크게 보였고요. 이제 비트코인이 2,000달러 수준이면 다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더 크게 요동을 쳤었죠. 그래서 시장이 확실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이런 외부 이슈들에 대해서 지금 좀 그런 장세이고요. 확실히 이제 좀 죽었었던 변동성이 거의 이제 2주 정도 돼가죠. 저번에 큰 하락 이후로 2주 정도 돼가는데 2주 정도 이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갇혀 있지만 변동성은 어제 잠깐 살아나서 역시 이게 코인 시장이지 하는 좀 그런 느낌이 있었던 하루 동안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애매한 건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게 어제 좀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사실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이 위로 그러니까 위로 가려면 갈 수 있었던 방향성으로 정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대로 된 저항을 뚫지 못하고 다시 좀 애매하게 횡보 구간으로 접어든 이 비트코인 시장이 조금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연말 뭐 불장, 뭐 산타 랠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확실히 알트코인들, 메이저 알트코인들 위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어제 제가 픽을 했다고 하기 좀, 이런 표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확실히 이런 플랫폼 코인들 위주로 펀더멘탈이 좀 강하고 최근 급락장에서 좀 반등이 되게 좋았던 코인들이 몇몇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봐도 생태계 구성이 잘 돼가고 있고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도 나쁘지 않은 프로젝트들이 확실히 오늘 반등이 좀 굉장히 거세게 나와서 수익을 안겨줬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솔라나, 뭐 테라, 아발란체, 폴리곤, 그리고 저는 사실 딱 요 정도거든요. 물론 밑에 더 이제 몇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보면 좋겠네요. 몇 가지가 물론 더 있지만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이런 친구들은 좀 제가 제외를 합니다.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개별, 잠시만요. 이런 개별 코인들도 코인인데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이제 좋은 이제 호재의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오른 거고 더 오른 거고, 제가 이제 이런 시장에서 항상 말씀드린 건 지금 같은 이제 현재 되게 이제 좀 애매한, 그러니까 장세가 되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데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또 매매를 하고 싶어, 이런 장세에서 좀 추천드리는 코인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오는 코인들 플러스 그나마 좀 준메이저, 그리고 최근 하락장이라든지 최근 펀더멘탈을 좀 분석을 했을 때 괜찮은 코인들 위주로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물론 이 코인들도 지금 투자하는 개념 자체가 막 한 달, 두 달, 몇 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장에서는 진짜 반나절 몇 시간? 몇 시간 만에 그냥 한두 시간 만에 막 좀 오르면은 그냥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빠져나오고 이런 형태로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좀 수익을 보고 있다, 정말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하다못해 어제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단기적으로 이제 시장을 컨트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코인들이 있을 때 볼륨이 적어도 최소 몇억 달러 이상은 나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눌러봤을 때 거래소가 이렇게 김치 거래소에서 뭐 90% 이상 나오는 거는 저는 조금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몇십억 단위로 최소 거래량이 좀 나와주는 메이저 플랫폼 코인 위주로, 디파이도 아니고요. 플랫폼, 지금 메타버스나 뭐 NFT, 그러니까 어떤
그 기간별로 밈코인도 아니겠죠. 어떤 그 특정 이슈로 인해서 뭔가 펌핑되는 그런 종류의 코인들 말고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을 만한 플랫폼 코인들 위주로 반등이 잘 나오고 있어요. 사실 실제로. 그래서 어제 같은 하락장 그리고 좀 반등 장세에서는 이걸 좀 보시고 비트의 어떤 방향성을 보시고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상승 돌파 관점이 있을 때 하다 못해 예를 들어 솔라나로 한번 봅시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솔라나 기준으로 여기서는 매수를 안 하겠죠. 당연히 여기서는 이제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발표가 끝나고 4시쯤부터 이제 변동성이 나오고 그게 상승적으로 힘이 실린다 라고 했을 때 뭐 하다 못해 이제 170, 175에 들어가더라도 수익률이 5% 이상 10% 정도는 나와요. 그래서 10% 미만에서 털 생각을 하고 들어갑니다. 왜냐면 어차피 김프가 6% 정도 껴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 6% 정도로 잡고 한 뭐 양보해서 많이 양보해서 5%에서 7, 8% 정도의 수익률. 왜냐면 단기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기로 반나절에 5%, 10%면 진짜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도 막 몇천 프로, 몇만 프로 받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애들 들어갔다. 그러면은 업비트로 보내서 같이 김프랑 해서 냠냠 먹으면은 수익률이 꽤 짭짤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또 전제가 뭐겠어요? 이제 김프가 많이 빠져 있을 때 혹은 역프일 때 바이낸스로 테더를 보내두시고 내 기반을 이 어떤 투자의 기반을 해외 쪽에 중점을 두고 국내 거래소는 사실 이제 환전소 개념으로만 활용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아직도 바이낸스에 달러가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사실 거의 다 바이낸스에 있고요. 김프가 좀 만족이 안 돼서 이 정도 김프로는 6% 김프로는 만족이 안 돼서 다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김프가 막 10%, 8%, 8, 9, 10, 11, 12 이렇게 가끔 끼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좀씩 소액으로 이제 귀국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이제 어떤 투자 전략을 활용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장세에서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만약에 내가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진짜 단기적으로만 접근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진짜로. 왜냐면 어제 들어왔었던 그러니까 이게 돈의 성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이 회의가 끝나고 비트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에 수급이 조금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 돈들의 성격을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돈들이 들어온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요. 어떤 돈들이었냐면 최근에 비트가 이렇게 계속 횡보를 하고 있고 막 한쪽에선 시즌 종료고 지금 투자하는 건 좀 위험하고 현금 건망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촉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또 그래도 연말 좀 불장을 기대하고 나는 들어갈 거야. 나는 손절 라인 잡고 한번 배팅을 해보겠어. 라고 하는 자금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공격적인 자금이 아니에요. 공격적인 자금이 아니고 되게 방어적인 자금. 되게 보수적인 자금들이거든요. 사실 어제 들어온 돈. 지금 반나절 동안 상승했던 그 상승률은 굉장히 보수적인 상승률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과거에 비트코인이 이제 막 상승하는 굉장히 좋은 이 구간, 올 상반기라든지 뭐 8월 이후 이 장세에서 들어온 돈들이랑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그 돈들은 그때 들어왔던 돈들은 이제 막 시장이 막 이제 막 불장 시작인가 막 해가지고 대출해가지고 막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좀 최소 중기적인 이상 돈들이죠.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이렇게 눌러 앉으려고 들어오는 돈들이고 어제 들어온 돈들은 이거 반등 구간에서 단기로 잠깐 빼먹어야겠다. 나 현금화 해놨는데 사실 나 현금화 해놨는데 이거 좀 반등 오면 잠깐 넣었다가 잠깐 이렇게 빼가지고 수익 봐야겠다. 이런 돈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돈들의 성격을 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내가 이 시점에서 단기로 혹은 중기로 장기로 투자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좀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런 매매,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매해야 되는
형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락장 때 굉장히 좀 눈여겨보면 좋을 코인들이 있고, 그 코인들이 이런 반등 구간에서 굉장히 좀 좋은 수익률을 가져올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이렇게 쭉 읊었던 어제 영상이죠. 사실 어제 영상에서 제가 해제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아니라, 어제 영상에서 단기적으로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코인들을 나열을 했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코인들 정확하게 오늘 좀 굉장히 반등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그런 코인들, 저는 솔라나, 아바란체, 루나 이거 세 개 말고는 이런 장에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잡코인들 절대 건드리지 않고요. 이런 코인들로 저도 단기적으로만, 심지어 올인도 아니에요. 올인도 하지 않고 진짜 가용 범위에서 그냥 이 정도는 없어도 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사실 손절 라인을 잡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다, 부담 없이 내가 좀 배팅을 해볼 만하다, 이 정도 금액으로만 매매를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기는 뭐하지만 제가 올해는 투자를 되게 잘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이제 이 1년 동안, 그러니까 12월이니까 이제 1월부터 했던 이제 투자의 어떤 방향성이나 형태나 그 매수와 매도 했었던 지점들, 이런 걸 좀 돌이켜 보면, 물론 이제 아쉬웠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뭐 김치코인을 좀 놓쳤다든지, 아니면 밈코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깊이 하다가 수익률을 놓쳤다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 말고는 시장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좀 트렌드를 따라가고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한 수익처를 발굴해냈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말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좀 돌이켜 봤을 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과거 구코인들, 구 플랫폼 코인들의 이제 진짜 계속해서 죽은 시체 붙잡고 그렇게 투자하셨던 분들, 혹은 그렇게 투자하라고 권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손절을 하시고요. 제 영상을 이렇게 보라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그렇게 좀 잘못된 방향을 여러분들을 안내를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좀 과감하게 손절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만약에 정신을 못 차렸다면,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고, 디파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디파이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그러니까 5월 떡락 전에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 맞았어요. 굉장히 화랑장이었고, 그쪽 관련 이제 플랫폼 코인, 그러니까 그쪽 관련 프로젝트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많은 추천을 드렸었고, 저도 역시 투자를 하면서 수익률을 굉장히 많이 봤고요. 재밌게 봤고요. 근데 이제 5월 이후로 전고점을 못 넘고 있잖아요. 왜냐면은 시장의 수급이 다 그 돈들이 디파이에서, 왜냐면 디파이 막 이제 규제 이슈 얘기 나오고, 디파이보다 이제 디파이는 어떻게 보면 좀 전고점을 다 찍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투자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옮겨갔었죠. 그래서 옮겨간 곳들에 대해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다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방송을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하면서도 제가 진짜 많이 배웠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각이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잘 따라오신 분들은 진짜 그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집 사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연락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고, 진짜 작은 돈으로 몇백만 원 되는 돈으로 몇천 몇억까지, 혹은 몇천으로 몇억 몇십억 이렇게 만드신 분들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좀 잘 돌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뭔가 한 해 마무리 멘트 같은데, 한 해를 잘 돌아보시면은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투자했던 방향성이 좋았는지, 잘 맞았는지, 결과적으로 이렇게 채점을 좀 해보는 그런 장세가 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제가 뭔가
오더를 내릴 만한 그런 이슈가 딱히는 없어서.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비트코인 차트를 보자면요, 지금 4만 위로, 그리고 지금 보시면 단편적으로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편적으로만 바이낸스 기준으로 봐도 4만 위로 매수벽이 굉장히 촘촘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바이낸스 기준으로만 현물 기준으로만 봐도 매수벽이 굉장히 촘촘하게 있고요. 이게 지금 굉장한 이제 그 매수 대기 두꺼운 벽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검은색 삼각 수렴 라인이 밑으로 깨질 확률은 저도 당장은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굉장히 매수가 이제 받쳐주는 매수가 좋아서 좋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매수 대기이지 실제로 이 위로 매수를 긁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위로 좀 저항 구간을 좀 빨리 뚫어주면서 가줘야 뭐 연말 불장이든 뭐 산타 랠리든 내년 1분기까지의 상승이든 이런 게 좀 보일 텐데, 아직까지도 좀 방향성을 정하지 못한 비트의 움직임이고요. 실제로 보시면 고점이 이제 좀씩 낮아지고 있어요. 사실 뭐 이렇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런 구간이 지금은. 왜냐면 지금 싸움은 4만이 뚫리느냐 혹은 5만 3천을 뚫느냐, 이 싸움이에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바이낸스 기준으로 봐도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의 삼각수렴이 보이죠. 그래서 이 수렴의 끝에서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든 좀 크게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비트코인 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게 횡보장. 근데 거기서도 제일 안 좋은 거는 횡보 하락장이거든요. 왜냐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들은 변동성을 좋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 아래로 가면 숏으로 먹고 위로 가면은 뭐 다양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수익률에 반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이렇게 횡보장이 길어지고 뭐 2주밖에 사실 안 됐습니다. 2주밖 그러니까 그 횡보장이 길어지고 이렇게 좀 지루한데 그때 막 또 이렇게 하락장이야. 그러면 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좀 떠나가면서 이렇게 좀 애매한 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랑 그 나누고 싶었던 내용들인데, 이게 되게 좀 저랑 생각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러니까 아까 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었던 내용들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뭐 이제 컴파운드, 와이파이, 아베, 신세틱스 이런 코인들에 대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투자 방향성을 어떻게 좀 잡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저의 이제 좀 생각이랑 일맥상통하는 내용인 거예요. 이 트윗 내용이.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하고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상반기까지만 해도 확실히 이런 디파이 섹션들에 대한 수요들이 굉장히 좋았고, 실제 가격 상승으로도 전고점을 계속 찍으면서 상승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5월이에요. 정확하게 5월 이 떡락빛 맞고 펀더멘탈을 상실하고 계속해서 우하향. 지금 뭐 메타버스나 이제 레이어 1, 2 이런 P2E 코인들이 전고점을 다시 갱신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에 비해서 이런 코인들의 지금 이 그래프 패턴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냐면은 과거 플랫폼 그 망한 시체 붙들고 있는 그 코인들의 패턴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뭘 나타내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장기 투자를 할 거면, 진짜 막 몇 년을 보고 장기 투자를 할 거면 비트 이더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고, 그것보다 수익률을 더 얻고 싶다면 공부를 하셔서 이런 좀 트렌드에 맞는 투자를 하시되 적절한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에 대한 고민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그거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거 이후로,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돈을 진짜 많이 번다는 그 시나리오가 있어요. 뭐냐면요, 여기서 올 초에 이런 디파이 쪽 섹션을 하나 잡아서 고점에 털고, 고점이 아니더라도 됩니다. 이 하락 전에는 털고, 그리고 이 하락장에 다시 새롭게 하반기에
이 패턴, 이 앞쪽의 패턴을 그리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프로젝트로 옮겨갔다면, 그 코인들을 옮겨갔다면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굉장히 좀 극대화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못 하셔서 지금 수익률이 좀 저조하거나 혹은 5월 이후로 물려 있던가 그런 형태겠죠, 사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어, 저 같은 경우는 잘 옮겨 탔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뭔가 한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그냥 갑자기 오는 추세 같은 게 있잖아요. 갑자기 오는 뭔가 유행이 있잖아요. 우리 실제 생활에서도 유행 같은 게 있잖아요. 갑자기 오는 유행. 그런 유행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마치 투자의 전부로 여러분들한테 인식되기 시작하는 순간 이런 오류가 나면서 수익률을 벌었던 수익률마저 다 깎아먹게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까지 가게 되고 기회비용 이 구간에 있는 굉장히 큰 수익률 구간이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좀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래서 뭐 내가 진짜 운 좋게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다 올해 만약에 투자를 하셨다면은 운 좋게 한 코인만 잘 잡아서 타도 수익률이 진짜 좋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음, 최근에 갈라 같은 경우만 잘 잡아도 다 필요 없고 그 한 번의 상승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수익률이 나올 거고 샌드박스도 마찬가지. 그리고 상반기로 넘어가자면 상반기 뭐 비너스, 팬케이크라든지 아니 뭐 컴파운드, 아베 여기 나와 있는 뭐 이런 프로젝트들 다 포함. 근데 그게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죠. 항상 이런 패턴으로 간다는 거고 이런 이제 코인들의 특징이 이제 뭐냐면 또 결국에는 이 플랫폼 하위에 있는 뎁 개념의 이제 프로젝트 거버넌스 토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거면은 진짜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거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코인들 위주로 투자를 하시고요. 그런 코인들 개별 코인들에서 좀 이익이 났어. 그러면은 적당히 양보해서 익절을 하시고 그 익절한 금액으로 다시 플랫폼으로 재투자를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고 있는 말이 결국에 이제 저런 그 디파이 쪽에 코인들에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이득을 보는 건 결국에 그런 개별 플랫폼이나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 상위에 있는 이더리움이라는 더 큰 범위의 플랫폼 그리고 뭐 솔라나라든지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폴카닷, 뭐 테라, 아발란체, 폴리곤 같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투자 형태라고 해야 되나? 좀 큰 개념의 투자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2021년 1년 동안 가장 큰 교훈이 뭐냐면은 차트가 좋지 않은 그러니까 이렇게 차트 밸런스가 무너진 코인들 있죠. 아니 비트랑 이더가 전고점을 뚫는데 이 전고점을 뚫지 못한 이 차트가 망가진 코인들 그리고 플러스 환경의 변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트렌드라는 거겠죠. 트렌드. 지금 더 이상 옛날 트렌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과 어떤 좀 더 좋은 이제 중국 시장이 주도하는 것도 아니죠. 사실 지금. 그래서 그런 트렌드의 변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지금 상반기랑은 또 다르게 디파이가 아니죠. 디파이가 아니고 NFT 메타버스였던 것처럼 그런 이제 트렌드의 변화가 보이면은 기존의 것들은 폐기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전체적인 좀 의견이라고 해야 되나? 전체적인 이제 내용인데 여러분들 좀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근데 확실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좀 방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담아 가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위터를 보다가 진짜 너무 저의 이제 그 생각과 일치를 하면서도 제가 올해 좀 가장 저도 크게 깨달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내용을 얘기해줘서
얘기해줘서 좀 가져와 봤고요. 제가 이것도 트위터 오늘 링크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그리고 어제 이제 했었던 바이낸스 그 NFT 이게 오늘 3일차 또 퀴즈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 답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또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12일 동안 열립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 장세가 막 그렇게 상승적으로 다시 뭐 그러니까 무게가 실리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뭐 하방으로 뚫린다는 그런 느낌도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때 여기가 아니죠. 이 구간과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될 확률이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지금 베팅할 만한 구간은 아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현금화를 잘 해두셨다면은 베팅하는 구간은 이 구간에서 베팅하는 구간은요 어떤 구간이냐면 사실 여기랑 좀 비교하기도 애매하죠. 왜냐면은 지금 이미 너무 더 위쪽 구간이라서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베팅해도 되는 구간은 한 7월 이후에요. 8월 이후, 8월 초, 적어도 8월 초 여기서 이렇게 뚫는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이 구간이라든지 이 구간에서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너무 나중에 또 다시 물려서 현금화 잘해놓고 다시 물려가지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단타 형태로 투자를 하시던지 아니면 이제 좀 더 장세를 지켜보시면서 안전한 구간에서 물을 더 타시고 혹은 이제 재투자를 하시는 형태로 방향성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 거고 금요일 잘 보내시고 주말도 잘 보내시면 되겠죠? 아마 주말 이후로 다음 주 중부터 해가지고 좀 정확한 이 장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어떤 이 수렴에 대한 내용도 있고 해서 그리고 이제 미국 기준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좀 겹쳐 있어가지고 주말 이후에 장세를 좀 보면 방향성이 조금 지금보다 더 나오지 않을까. 이게 계속 말을 똑같은 말을 하는 거긴 한데 저번 주만 해도 이제 이 12월 둘째 주 연준 발표 이후로 방향성이 나올 것 같아요. 끝나고 좀 이렇게 상승하다 마니까 또 근데 이거 좀 애매하네요. 또 다음 주 방향성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계속 반복되는 거긴 한데 뭐 어떡해요. 사실 장세 시장은 이제 시장이 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또 좋은 기회가 오면 진짜 우리 부자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버는 돈이 만약에 월 200, 300이야. 그러면은 그거 10배로 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지금 현금 확보 잘 해두시고 지금 여러분들의 연봉이 뭐 한 4, 5천이면은 그게 다음 사이클로 잘 투자하시면은 지금 여러분들 받는 연봉 4천, 5천이 4억, 5억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정신 차리고 공부하시고 제 말하는 게 좀 웃기네요. 네. 꼰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공부하시고 투자의 방향성 이번 21년을 잘 돌아보시면서 내가 뭘 잘못했고 잘했고 시장의 방향성이 이랬고 저랬고를 좀 따져보시면서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안녕.